일단은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것으로 보면 그 주에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 제가 갔어야 되는데요. 그걸 이제 가지 않고 당시 기억으로는 이제 전화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일요일이나 월요일 정도 이제 내려가야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돌아가 있으니까 좀 아쉬움이라면 그때 수요일, 목요일 좀 더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 좀 더 당겨서 내려갔으면 낫지 않았냐 이런 생각. 전반적으로 아무튼 좀 더 잘 곁에서 보좌를 해드렸으면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전화 일찍 받고 내려갈 때도 사실 자체가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후에 다 생각을 하면 아무튼 저들의 부족함이 많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건 없고요. 저는 늘 이제 5월 23일이 다가오면 딱 하나입니다.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3년도에) 제가 변호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라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시작을 즈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변호사를 그동안 부산에서, 그러니까 법무법인 부산이죠. 당시 문재인 변호사님과 함께 하시다가 서울에 와서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법무법인 해마루를 선택하셔서 그 인연으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96년 선거, 종로 선거에서 안 되시고 98년 보궐선거에서 종로에서 당선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는 이제 변호사 생활은 약간 이제 좀 멀어지시면서 다시 정치적인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러시다가 이제 대선에 나가서 경선을 이제 이기신 다음에 경선에서 이겨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었죠. 그 와중에 이제 변호사들이 지지 선언을 하자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 법률 지원단도 만들면서 지지 선언을 이제 이끌었죠. 그 대선자금 수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 수사가 시작되면서 제가 이제 변호인으로 그때 이제 참여해서 그 대선 수사를 쭉 보고 그리고 이제 탄핵이 또 하고 나서 그러니까 대선자금 수사와 탄핵을 겪으면서 저는 생각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대신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완성이라고 할까? 그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이렇게 실현될 줄 알았는데 대신 다음에도 정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 계기에 다시 또 제안을 와서 이번에는 제가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그때 들어가서 결국은 3년 8개월 정도 그러니까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 근무해서 굉장히 오래 체화돼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또 43살에 할 수 있어서 이제 최연소였죠.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된 그런 자리였고요. 이제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젊은 민정수석이어서 우려도 있고 해서 아무튼 그런 우려가 처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장 중시하는 게 이 격식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맞춰야 될 학벌 등등에 대해서는 정말 배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일이라면 또 필요하게 어떤 쓰임이 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거기에 무슨 나이, 학벌,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시하지 않으셔서 저도 아마 그런 면에서 민정수석으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탁해서 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원래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대통령 퇴임 이후에 양력설 그러니까 신년 1월 1일에는 대통령님을 찾아뵌다. 1월 1일 날 이제 봉화를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그 내려간 날 이제 다 좀 마무리하고 인사하고 나서 따로 한번 보자라고 해서 다시 2, 3일 뒤에 제가 이제 봉화를 내려가서 대통령을 뵀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다는 아니지만 그 박연차 회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과도한 그런 이제 공세 또는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1월 그 신정 이후에 바로 다시 내려가서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의 시작이 됐던 거죠. 초기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먼저 참여정부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탄압 수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조치들을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후에 이제 촛불로 인한 시민들의 여러 참여가 있은 다음부터 묘하게 아무튼 저희들에 대한 이런 태도랄까요? 그런 것이 바뀌어졌고, 아무튼 그때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그 사건에 대한 것보다도 끊임없는 피해 사실 공표로 인해서 그걸 중계방송 하듯이 언론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흘리고 그걸 갖고 또 수사하고 또 흘리고 수사하고 등등의 그 전형적인 피해 사실 공표로 인해서 피해자나 또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분들을 옥죄는, 그리고 굉장히 모멸감에 빠지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 9시 뉴스 이후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보도에 대해서 화가 나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려가지 않으면 그 9시 뉴스를 보고 나서 정말 그 저한테 전화해서 굉장히 화나하시고 또 이런 보도에 대해서 문제 삼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이제 봉화에서 그 버스를 타고 올라올 때부터 굉장히 참담하죠. 그게 그런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건, 물론 당신 대통령께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은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었고요. 그걸 이제 언론사에서 역시 과도하게 그 차량 주의, 뭐 말씀하신 헬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취재를 하니까 서울에 올라오실 때까지 실제로 차 밖으로 한 번도 나가시지도 못하실 정도로 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히 이제 좋지 않은 뭐 경험과 기억입니다. 그 이제 조사했던 부장이 이후에 그 민정수석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굉장히 이제 고압적이고 또 때로는 굉장히 거만하게 이렇게 수사를 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었고, 저하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시간에 이제 반씩 참여를 하는데 좀 나눠서 이제 사건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반반씩 나눠가지고 이제 참여를 해서 조사를 좀 받았는데, 이후에 이제 봉화에 내려오니까 거의 새벽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음날 새벽. 역시 그때 심정이라는 것은 뭐 저들로서는 다시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주 참담한 그런 기분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일단 노 대통령께서는 이제 대통령께서 감당하고 가시겠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는 의지하거나 이러지 않고 대통령께서 감당하시겠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컸고요. 다만 이제 저는 그 당시 보수 언론이나 또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아주 매섭게 또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에서 일부 이렇게 이야기하는 당시 민주당이죠. 그것은 굉장히 또 서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적어도 옹호와 입장을 이렇게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은 중립적으로 사안을 봐주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서운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당내에서 그래도 조금 더 저희들한테 우호적인 분들을 제가 한 두어 차례 이렇게 만나서 도움도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 지금 그러니까 검찰 등 수사기관 외에 그 공격을 하고 또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이라도 옹호 내지 약간의 그래도 변소라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변호인으로서 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좀 도와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 잘 되지 않아서 제가 두 번째도 다시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보면 도움이 안 된 것은 물론이고, 제가 크게 거기에 대해서 답도 얻지 못했던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참모지 않습니까? 참모는 늘 그 참모로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뭐 애써 많은 이야기를 안 했다 그러면 당시에 제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알았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말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많고요. 그 2019년에 1월부터 5월의 상황은 우리에게는 너무 아픈 그 기억의 순간이었고 저가 또 저희들이 잘못 보좌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은 뭐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가능하면 당시 상황을 또 좋지 않은 그런 기억인데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반칙, 특권 등을 정말 배척하고 그 나쁜 구조, 기득권 구조를 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게 이제 그냥 한마디로 하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그런 일생을 저는 노력하시면서 살아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요, 한 방울의 물로 바위를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가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는 진보하고 좀 더 나간다라고 생각하셨고 그게 과학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선한 믿음을 갖는 그런 또 선한 의지를 갖고 그 실천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서든 잘 어디에서든 잘